그러니까 요건을 지키지 못한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뭘로 봐야 돼? 무효로 봐야지. 그러면 먼저 된 보존 등기와 나중에 된 보존 등기 중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또 각하를 당해야 되는데 각하당하지 않고 등기가 된 잘못된 등기가 하나 있죠. 어떤 거예요? 나중에 된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런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뒤에 들어온 게 잘못됐으니까 요 등기를 뭘로 보자? 무효로 보자. 먼저 된 것을 이제 유효로 본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 기업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뭐 할 때? 동일인일 때. 먼저 한 사람도 갑이 보존 등기 있고 뒤에 한 사람도 갑이 보존 등기 했다는 거죠. 얘의 정신 상태는 저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얘는. 지가 먼저 보존 등기 해놓고 또 나중에 지가 또 가요. 이해가 돼?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판례가 나왔겠죠.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등기관이 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니 이걸 왜 해줬어 그래. 희한한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어쨌든 소유자가 다 똑같으니까 어느 걸 무효로 해도 별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냥 정상대로 뭐 후등기를 무효로 본 거예요. 뒤에 들어온 게. 근데 이제 니은번이 조금 문제가 됐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닐 때 먼저 갑이 보존 등기 했는데 나중에 을이 저게 자기 부동산이라고 을이 보존 등기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안 해줘야 되는데 해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무지하게 이제 다투겠지. 이랬을 때 우리 이제 판례는 결국 얘도 마찬가지죠. 네가 실제 소유자라도 이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면 안 되지. 먼저 이거부터 말소시켜서 없애고 들어와야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무효로 보는데 여기서 뭐 하나 단서를 잡습니다. 먼저 된 보존 등기가 누가 보더라도 원인 무효다. 그럼 이걸 무효로 봐야죠. 그래서 먼저 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보존 등기를 무효로 본다. 그럼 명인이 같든 다르든 기본적으로 어떤 등기를? 뒤에 된 등기를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기업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니은번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닐 때는 40페이지 결론. 자, 첫째 줄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쭉 가셔가지고 원칙상 뭐다? 무효다. 뒤에 된 게. 이런 얘기인데 판례가 있어서 얘기는 했지만은 결국 요즘 이런 등기가 있겠어요? 거의 없지. 이건 옛날 종이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 얘기가 조금 가끔 있었고 요즘은 컴퓨터에 다 입력하니까 먼저 컴퓨터에 입력됐으면 나중에 등기청 들어왔을 때 요 부동산 소재지만 딱 치면은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줘야지. 이거 억지로 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등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지. 그런 의미로들 하시고 40페이지 보세요. 이제 자, 절차적 요건은 그 정도에서 정리했고 그래서 절차적 요건은 정리할 때 절차를 위반한 등기는 잘못됐지만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실체와 일치하면 유효인데 두 가지 기억하자. 뭐 위반? 관할 위반.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이것들은 당연 무효. 직권말소의 대상이다. 자, 40페이지. 두 번째 요건은 이제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가 돼야 되죠. 자, 일치돼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치되는 등기, 불일치한 등기. 불일치한 등기를 보는 거죠. 그럼 불일치한 등기 중에서 41페이지에 3번 보시면 물권행위, 즉 이게 실체관계죠. 그 다음에 등기가 불일치할 경우에서 괄호 1번은 질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죠. 딱 느낌이 있을 때 질적으로 등기하고 실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요거 유효일까 무효일까? 질적으로 맞지 않다니까 무효지. 이것은 질적으로. 그럼 그 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거기 보니까 그 권리의 주체가 안 맞더란 얘기예요. 실제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부에는 을로 써졌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런데 등기는 B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 이주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지. 팔지도 않은 부동산 소유권 이주등기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돼버려야지. 세 번째는 권리의 종류 자체가 틀려. 자, 실제로는 전세권 계약을 했어요. 그럼 등기는 전세권 등기해야지. 근데 여기가 임차권 등기나 뭐 지상권 등기가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다르니까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돼요. 그래서 말소시켜서 다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4번이죠. 4번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권리의 변동 과정, 태양은 모양새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자, 권리 변동의 중간 과정이 실제와 등기부에 적힌 게 맞지 않을 때, 이것도 어쨌든 부합하지 않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 얘기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판례 틀이 그거죠. 등기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현재 권리자만 제대로 적어주면 그 역할을 다 한 거지, 꼭 중간 과정까지 자세하게 다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갈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 뭐하다? 유효하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가배부동산을 을이 쌌을 때 사다가 등기하지 않고 이제 비싸지니까 되팔아버렸지.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이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자, 어쨌든 병합대 소유권 넘어가야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단계는 먼저 이렇게 소유권 인정등기 한 번 더 하고 또 이렇게 소유권 인정등기 2번에 걸쳐서 병합대 소유권이 넘어가야 이게 실제와 등기 내용이 딱 맞는 거지. 자, 그런데 얘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았으니 자기가 등기하고 또 등기 넘겨주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다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져버리지. 그러면서 니들끼리 잘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간에 해야 될 등기를 전부 다 생략하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그럼 이 등기는 전혀 실제하고 맞지 않지. 왜? 지금 갑과 병은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데 등기부에는 매매했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전혀 맞지가 않죠. 자, 맞지 않는 등기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 어쨌든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을 써야 되는데 썼어요, 안 썼어요? 썼는데 뭘 그렇게 시비 거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등기는 기본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4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유효성 문제, 유효냐 무효냐 따질 때는 기억, 니은, 디귿이